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또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하람 변호사 잘 있죠? 네, 뭐 잘 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걱정하시고 그러세요?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예. 요즘 저도 이제 소신 발언들을 좀 하다 보니까 너도 윤리비 당하는 거 아니냐 아유, 이런 설마요.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우리 패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참 힘없이 그냥 있다가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울지 않는 게 다행이죠. 요즘 상황 같아서는. 그래서 예. 참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 좀 국정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많은 국민들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첫 번째도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은 서병수 의장 사퇴 소식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서병수 의원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원 개정을 추진해 새로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으자 서 의원은 이에 반대하면서 전국이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소신을 지키면서도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이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전국이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 사회권을 이어받게 됐고요. 전국이 소집 요구를 응한 뒤 당원 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 의원의 사퇴 소식을 들은 이준석 전 대표, 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갈수록 소리를 높이고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 서병수 의원의 전국 의장 사퇴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서병수 의원이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당헌을 상황에 맞춰서 개정하는 그러니까 꼼수죠 사실. 네. 이 꼼수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소신을 밝혀준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 같은 당 분위기에서 그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과 다른 얘기는 하지 마라. 막 이런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서병수 의원이 정말로 이런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은 본인이 전국위 의장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막든가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본인이 전국위 소집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 굉장히 강하게 하셨는데 한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그래도 이 다수의 의견이 이러니까 내가 내려놓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물론 이 자체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짧게 얘기하면은 내 손은 안 더럽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지금 윤두현 의원이 주재를 해서 전국위가 출범이 될 것 같은데 뭐 비대위 출범을 좀 시킬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과정을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네. 당시의 근거를 보면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건데.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 최고위원이 몇 명을 사퇴했을 때 비상 상황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부분을 정리해서 당원 당규에 명확하게 규정하자라는 게 지금의 움직임이고요. 예. 이 당원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임 전국위를 열어야 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서병수 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행을 하게 됐고 오는 2일에 상임 전국위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일에 전국위원회에서 이 수정된 당원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새 비대위를 출범할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 개정이 완료가 된다면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상임 전국위 그리고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처리하는 전국위가 또 한 번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순조롭게 모두 다 진행이 잘 된다면 된다면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 네. 새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 근데 뭐 몇 가지 넘어야 할 산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 의총에서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뜻을 모을 때 뭐 표결을 거친 건 아니고요. 박수 쳤다고. 네, 박수로 이제 추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당내 반발 목소리도 계속 하나 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수가 생기면 추석 전에 출범한다는 계획이 다소 어그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이 추석 전에 새 비대위 이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방금 아나운서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렇게 지금 이제 최단기간으로 다 잡아놓은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상임 전국이랑 전국이 사이에 뭐 3일의 간격을 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쿠션 없이 정말로 딱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추석 전에 끝낸다라는 목표에 굉장히 충실한 스케줄을 잡아놨고요. 네.
절차를 뭐랄까요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뭐 일단은 뭐 규정상으로는 가능한 그런 스케줄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초재선 의원들은 아마 비대위에 좀 긍정적인 모양새인데 중진 의원들이 하나둘씩 좀 신중한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저도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번에 그 비대위 전환에 관한 그러니까 1기 비대위 전환에 관한 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보면 일단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몇 명의 결정으로 그러니까 소수 인원의 결정으로 이렇게 해임해버리고 비대위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사실 명확하거든요.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저희 당원들이 그러세요. 아니 당이 지금 실제 비상 상황인데 이거 왜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냐.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뭐 그렇죠. 난리인데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때 비상 상황은 정치적인 의미의 비상 상황이랑 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기존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부가 기능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기능이 상실되었을 정도로 비대위로 가야만 하는 비상 상황이냐 조금 법률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이게 없다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내에서도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다시 또 비대위를 억지로 한다라는 거는 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만약에 다시 또 당헌이 그렇게 바뀌면 또 다시 가처분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기반해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또 다시 가처분 하겠다라고. 뭐 이것도 지금 이미 넣은 가처분하고 이의 신청은 14일인가요? 그렇죠.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려면 또 법적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툼이 있죠. 사실 예. 저희가 이제 이미 결정이 나온 1차 비대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저희 당 지도부는 무조건 승소한다. 뭐 승소 확실한다 예. 이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는데 사실은 타격을 많이 입었죠. 저희 당이. 근데 이번에 2기 비대위에 대해서도 만약에 법원에서 이거 부적법하다라는 네. 결정이 나온다면은 저희 당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당내에서의 입지라든지 지역구에서 입지가 탄탄한 중진 의원들은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우리 당 생활 오래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갔다가 나중에 큰일 나더라. 근데 상대적으로 초재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입지도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고 다음번에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천이 문제가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지금 지도부에 밑보여가지고 좋을 게 없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어도 최소한 조용히 있자. 뭐 이런 분위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의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 물러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룹에서는 예. 다음번 비대위원장이 본인들과 소통이 잘 되는 인물인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향후에 전당대회를 어떻게 끌고 가든 예. 비대위 기간 중에 당 운영을 어떻게 하든 뭐 이게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대위원장 임명까지는 최소한 간다. 그러고 나서 내가 고치 표명하겠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다음 비대위원장 후보로 또다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또 거론되고 있는데 뭐 약간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뭐 약간 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그래 해버리면 진짜 법은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막 이렇게 사퇴하라고 난리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살아서 돌아오고 직무수행을 뭐 몇 차례나 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뭐 물론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제대로 못하긴 했었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됐었는데 또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법원 나아가서는 국민과 싸우는 건가라고 하는 인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분이 걱정이 됩니다. 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8월 28일 날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만났던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만났겠죠. 네, 아마 뭐 부인하는 게 양쪽 다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어떤 얘기를 만나셨지 했을까요? 않았을까? 나가라 했을까요? 아니면
정리해놓고 나가 있을까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정리해놓고 예. 나가시라라고 했던 게 가장 사실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이후의 상황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사실 당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라라는 게 강도가 좀 약해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뭔가 대통령께서도 수습을 하고 그만두기를 예. 바라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 또 친윤 후보, 비윤 후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번 붙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비윤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그 원내대표한테 넘어가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용산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론스타 지금 소송 이 결과인데요.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이 론스타 소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굉장히 큰 사건이죠. 청구하는 금액이 뭐 6조 원이 넘고요. 네. 실제 제가 아는 분이 법무부에서 이 소송을 담당을 했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 뭐 양쪽이 낸 그 무슨 증거 소송 자료 같은 게 1,500건이 넘고 뭐 10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10년 걸렸어요. 예, 맞아요. 사건이죠. 뭐 어찌 됐든 이게 처음 청구 금액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결과적으로는 선방을 한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론스타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론스타 쪽의 책임이나 부도덕성을 지적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승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현우 아나운서 10년이나 이렇게 오래 걸린 배경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일단 다룰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또 뭐랄까요? 그 계속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고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시간은 걸렸고요. 또 중재인, 중도 사임 등의 배경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중간에 보입니다. 사임을 하다 보니까 갱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끌었고 뭐 원래 국제 중재 소송이 오래 걸리긴 한데 10년까지 걸리기는 좀 진짜 많기는 합니다. 자, 말씀대로 청구액의 4.6%를 인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한편에서는 잘했다, 선방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금액이 수천억 원인데 이게 잘했던 게 아니다. 평가는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 소송이 우리한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사실 뭐 매각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늦춘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적법한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행인 점은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투자보장협정이 2011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전에 있었던 행위는 일단 다 여기서 다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좀 전체적으로 날아갔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이제 주가 조작 책임도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정부에게만 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해서 50% 뭐 책임을 가늠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하다 보니까 2천억 정도 수준이 됐는데 물론 뭐 우리 혈세가 나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만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상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어떡하냐 하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만약 이보다 더 커졌으면 진짜 큰일 나요. 만약에 조 단위로 가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청구 비용은 조 단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 약간 때문에. 뭐 어찌됐든 뭐 100% 안전하진 않지만 최악은 피했다 정도의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론스타 역시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국민들께 미리 김을 좀 빼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국제 중재 같은 경우는 중재 판정부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심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1심 10년 걸렸으면 뭐 2심 3심은 뭐 이건 국내법에 1심, 2심, 3심 있는 거고 국제 재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끝나려면 뭐 30년 걸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의 신청이죠. 이의 신청. 네, 맞습니다. 이의 신청은 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절차적인 하자가 굉장히 큰 경우에만 그렇죠.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가지고 뭐 혈세가 안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은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1심 판정부의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사실은 저희 쪽이든 론스타 쪽이든 그렇게 크지는 않다. 매우 낮다. 최종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의 신청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맨의 이현웅 아나운서, 천하람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